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TV의 정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왜 이 분쟁 호투에 제가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당분간 이 은지연 상임위원님 대신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생방과 분쟁 호투를 통해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옆에 계신 변호사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김혜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휴대폰 소액 결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못 결제를 해가지고 환불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환불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피해를 입으신 사례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간단히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예, 김말자 씨는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 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성명 불상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취소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게임 회사에서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고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해서 29만 8천 원을 납부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인증번호를 알려준 건데 사실 인증번호 같은 거는 쉽게 알려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워낙에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연세 많으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시스템 차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주장을 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 제공업자인 즉 이제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처리되는 결제 시스템을 안전장치도 주지 않은 채 운영한 것이 문제되었고 그래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고분고분 이제 배상을 했을까? 이건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예, 그 콘텐츠 제공자하고 이동통신사 결제 대행 업체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 콘텐츠 제공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에 결제 페이지에서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그 문자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추가로 그 입력을 해야지 결제가 되고 따라서 인증번호는 결제 대행업자를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게임업체 측에서는 인증 내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인증번호 발송 시에 게임 머니가 충전된다는 점을 그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결제대금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 업체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남은 곳이 이동통신사. 여기서는 인정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이동통신사 역시 소액결제 요금 청구 수납 대행 서비스를 그 하고 있는 것이고 뿐이고 별도의 감액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청구 중지는 오직 결제 대행 업체한테 있다. 그래서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이 신청인의 그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거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업체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 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곳 남았네요. 결제 대행 업체.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제 대행업자 같은 경우 콘텐츠 제공업자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은 업무 처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분쟁과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하는 업체까지 모두 이제 서로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게임 업체의 경우에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템 구입 등 현금 거래가 활발한 만큼 안정장치를 충분히 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인증제나 공인인증서 인증제 같은 장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게임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용자를 상대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제3자 네. 명의 도용이나 그렇죠. 그 게임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조리상의 본인 확인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장치가 너무 없었던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용자가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동통신사는 이제 불법 결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모바일 소액 결제의 액수 및 횟수를 설정하거나 또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또 모바일 결제 과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변호사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제 이 건에서는 부족했다고 판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대행 업체 역시 불법 결제에 대비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위한 결제 관련 관리 수준이 사고 예방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개 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건데 모두 이제 기업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소액 결제를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세 업체 모두 책임이 있고 각자 소비자에게 24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4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그러면 아예 이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이렇게 알려진 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제를 요청을 했는데 그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서 20% 정도의 20%.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인한 오늘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봤는데 일단 좀 짚어봐야 할 점은 절대 이 결제 승인 번호 등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분에게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인한 이 손해배상 사례 오늘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힘입니다. 화이팅!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